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시작된 금융위기인가? SVB라고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이제 지역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고 있는 밴쿠버에도 뭐 크레딧 유니온 같은 지역은행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SVB라는 은행에서는 지금 하루 사이에 주가가 60%. 야, 여기 정말 공매도 노는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갑자기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와, 갑자기 60% 떨어지고요. JP 몰건 같은 경우도 5.4%, BOA 6.2, 웰스파고도 6.1%, 뭐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뱅크런 위기가 왔어요. 우리가 뱅크런 위기라고 하면은 정말 후진국에서나 일어날까 말까 한 이런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듣기에 뭐 중국에서 한번 있었고, 그리고 뭐 그리스에서 한번 막 뱅크런이 오네 마네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그랬나요?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뱅크런 위기 때문에 지금 영업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돈 못 빼가게 하려고. 야, 이게 저도 보면서, 야, 미국에서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세상에. 아,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요일 날 다시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몰릴까봐 일단 금요일에 문 닫고.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사람들이 패닉돼서 막 하면은 그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른 은행이 예금자들도 막 난리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정말 미국에서도 뱅크런을 막으려고 은행을 막는구나, 은행을 문을 닫아버리는구나, 중국인가 싶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네, 미국 금융주들이 검은 목요일이 왔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이죠. 지금 긴축이 부른 지금 검은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이게 미국 은행들도 예금금리랑 대출금리가 이제 편차가 있잖아요. 대출금리는 요즘 모기지만 해도 6% 가까이 되는데, 그죠? 그냥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경우 뭐 12%막 이거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12% 대출을 해주면 12% 돈을 버는데, 우리한테 예금은 사실은 진짜 1%도 안 되지 않나요? 지금 1% 나오는 데 있긴 있나요? 자, 요즘 잘 안 봐가지고. 어쨌든 그런 엄청 막 10% 차이는 그런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돈 먹고 돈 먹기인데, 은행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넣으면은 우리한테 주는 거 없습니다. 그죠? 아주 정말 쥐꼬리만한 이자를 주고, 그리고 종이 같은 것도 요즘 안 주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거죠. 옛날에도 예금 얼마나 됐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은행은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막 넘쳐나는 곳인데, 얘네들도 어쨌든 채권을 많이 구입한 관계로 지금 채권 가격이 엄청 하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들도 이제 돈맥경화, 돈이 이제 막힌 거죠. 그래서 근데 은행들도 사실은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 AFS라고 나오네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은행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현찰이 부족해지면 팔아서 쓰라고 정책적으로 만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거 들었었는데, 근데 사실은 예전에 듣고 까먹었는데, 이번 다시 보고서 아, 옛날에 저게 있었지 그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 SVB라는 은행이 이게 돈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좀 팔아가지고 좀 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그러자마자, 아니 세상에, 은행이 돈이 없어서 저거 매도 가능 증권을 판다고 뭔가 큰 문제가 있나 보네 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죠. 다른 대형 은행에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뭐 집값이 오르네 마네 막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물론 제가 그 안에 있어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심리적으로 어쨌든 경기 침체가 점점 오고 있고, 내 삶은 정말 너무 힘들어지고 빡빡해지다 보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에 지금 예민하게 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심리적으로 이제 쫙 사람들 마음에 펼쳐지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고금리가 금융 시스템 한번 흔들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금리가 좀 떨어져서 그래도 이자 좀 덜 내지 않을까? 저도 이자를 내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자 좀 덜 냈으면 좋겠어 막 얘기를 했는데, 웬걸 미국 사업체는 2월보다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 31만 개가 순증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이러면 또 다시 또 파월 의장이 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 통계에 의해서
금리는 조절할 거야. 통계가 좋게 나오면 또 올릴 거야. 거기도 빅스텝도 가능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시장이 뭐 흔들렸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일자리가 31만 개 더 증가했다고 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행이라 그랬잖아. 잡 엔진이 슬로우, 잡 엔진은 조금 다운됐대요. 근데 여전히 웨이지는 높다. 이게 지금 맥클럼 총재도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으니까 한번 동결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또 올릴 수 있어. 그리고 긴축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게 눈앞에 지금 우리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통계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한 번 더 여기서 정말 목을 잡고 흔들어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여기에 맞춰서 뭐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한번 흔들릴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밀레니엄 세대는 지금 카드 부채에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카드 빚이 사상 최대 35세 이하 가장 크게 증가. 금리에 모기지 부담이 커졌고 신규 모기지도 감소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받기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네, 6%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간호사 일을 하니까 그래도 모기지 받는 거에 크게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저 같은 경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빛으로 쌓아 올린 자산이다 보니까 뭐 그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비모기지 부채 증가는 신용카드 부채 급증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신용카드를 사람들이 쓰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신용카드를 쓰는데 정말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제 월급보다 주급이라 표현해 여기는 더 많은 신용카드 빚이 있다 보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정말. 근데 한번 제 신용카드가 저는 해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게임 머니로 뭐 25불을 한 200불 이상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게임 안 하거든요. 제 아들들도 게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돈 쓰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닌데 제가 볼 때 한번 해킹을 당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카드사도 배상 못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구글 무슨 게임이었어요. 거기 전화해보니까 구글 거기서도 게임을 아니래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상을 뭐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카드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체크카드만 쓰니까 세상에 체크카드를 쓰니까 돈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정말. 물론 뭐 정말 부자들은 그래도 신용카드 써야 돼만 얘기는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차라리 신용카드를 안 쓰니까 한 방에 넘어오는 그리고 체크카드 매달 쓰니까 통장에 얼마 있지 꼭 생각을 하고 쓰게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좀 안 쓰고 싶다. 웬만하면 좀 안 쓰고 싶어. 눈에 빡빡 보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는 게 가게에 좀 이렇게 돈을 조절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신용카드로 인해서 많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는 그들의 삶에서 지출을 크게 늘려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도 아주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30대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때면 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나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자동차도 사야 되고 정말 이 지출이 막 늘어날 때잖아요. 근데 하필 지금 물가가 완전히 폭등세가 있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경기도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자도 많이 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모기지 보유자들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170가 늘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죠? 저 같은 경우는 900불을 내고 있고요. 저 뉴스를 보니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좀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캐나다 경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 심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응답자 66%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건 뭐 누가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건 아니니까 누구를 비난할 상황은 아니고 정말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들 자기가 앞으로 살 궁리 정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소한 정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먹고 살 돈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물론 그것까지 끌어들여서 영끌로 투자해야 되는 때도 있긴 있겠지만 정말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자기 최소한의 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을 때 저도 좀 잘 귀에 안 들리긴 하더라고요. 정말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정말 저런 게 정말 필요하구나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개인들이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재정 상태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위급한 상황에 자산을 사용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다른 보고서에서 보니까 캐나다인의 60%가 페이책 투 페이책, 그러니까 페이책에서 그 쓸 돈이 전혀 없이 그냥 생활비로 다 나가고 세이빙이 전혀 없이 페이책 투 페이책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심한 거죠. 거기서 빚을 지고 저는 지금 그 뭐라 그러죠? 라인 오브 크레딧이나 지금 빚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죠? 네, 근데 좀 숨쉴 구멍이 나오고 있어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밴쿠버 네, BC주 성별 이분법적 용어를 없앤다고 합니다. 캐나다 최초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고요. 탈젠더화 지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누나, 오빠 안 된다 그래요. 정말 이러면 뭐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바꿔지면 뭐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문서에는 이제는 그녀, he, she, sister, brother, chairman 남자 같다니까 이제 chair만 쓴다고 하고, 그래서 workman도 이제 work만 쓴다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C주 전반에 어떻게 성차별된 언어가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차별인지 모르겠어요. 차별인가요? 그냥 다른 거고 써왔던 용어인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정부 문서가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 개인들한테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3월 밴쿠버 임대료가 찔끔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방 한 개가 $2,200.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 밴쿠버에서도 뭐 역세권 다운타운 중앙에 있으면 저거보다 훨씬 비싼 거고, 밴쿠버에서도 여기서 좀 멀고 좀 외지에 있는 데는 더 밑인데 그게 평균 가격인 거잖아요. 그리고 평균 가격이 지금 2,317불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 2,251불이었는데 지난달에는 이번에는 2,208달러로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몇십 달러 떨어진 수준이니까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가 이제 둔화되는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렌트보다는 이제는 정말 집 살 때가 됐나,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 수요로 좀 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집주인들도 금리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렌트비를 올려왔었는데 이게 둔화되니까 살짝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뭐 얼마 전에 몇 번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이민자들이 막 매년 50만 명씩 오는데 실제로는 100만 명씩 들어오고 있었고, 거기 유학생들 다 포함된 숫자긴 하지만 유학생들도 지금 10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렌트 수요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좀 더 하락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사실상 겨울이잖아요. 그죠? 이런 겨울도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돼서 새 학기가 시작될 때는 폭등할 수도 있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밴쿠버 형제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노스 밴쿠버, 버나비, 네, 세 개랜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1, 2, 3, 4등이 다 밴쿠버네요. 토론토 어디 갔죠? 토론토는 어디 갔나요? 세상에. 어쨌든 꼭 뭐 토론토가 끼더라도 우리 밴쿠버가 정말 버나비 포함해가지고 1, 2, 3, 4등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대략으로 살펴본 경제 뉴스와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